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6월 16일입니다. 요사이 발표되는 몇 개의 여론조사를 보면은 뉴페이스가 등장했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이 자기 지도자로 상당한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자기 대통령 선거를 지금 이야기하기는 그렇지만은 5년 뒤니까 이재명, 오세훈 대결 구도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공통적입니다. 우선 지난 11일에서 13일 사이에 조사한 것을 이틀 전에 발표한 이 뉴스핌 조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RN 리서치에 의뢰를 한 조사인데 전국 1,025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러면은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3.1% 되는데요. 여기서 이재명 29.3%, 오세훈 23.9%, 한동훈 15.1%. 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벌써 법무장관에 취임한 지가 한 달밖에 안 되는데 15.1%로 세 번째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변입니다. 네 번째는 안철수 6.9%, 김동연 5.6%, 이낙연 5%, 원희룡 3.5%입니다. 여기서 이재명 전 후보가 29.3%인 것은 이거는 놀랄 사실은 아닙니다. 지난 대선에서 0.73%포인트 차이로 졌던 그 지지가 반영된 거죠. 그 정도의 많은 표를 얻어본 사람은 절대로 정치를 그만둘 수도 없고 대권 도전을 그만둘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가 형성되어 버립니다. 한번 그렇게 크게 진 사람은 크게 진 게 아니라 아슬아슬하게 진 거죠. 과거에 김대중, 김명삼, 이회창 이런 분들이 졌을 때 받은 표, 그게 결국 그 사람들을 계속 출마하도록 밀어붙였던 것이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은 앞으로 5년 동안 큰 사건, 수사가 없다면은 상수로 봐야 합니다. 이재명 29.3, 오세훈 23.9, 한동훈 15.1, 이 세 사람이 지금 빅3입니다. 그 밑으로 안철수 6.9, 김동연 5.6, 이낙연 5, 원희룡 3.5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걸 조금 세대별로 보면은 18세에서 29세 사이 이재명 33.4, 오세훈 19.9, 한동훈 10.5입니다. 이재명 1등입니다. 30대에서는 좀 다릅니다. 오세훈 22.6, 이재명 21%, 한동훈 18.7. 30대에서 한동훈 장관의 인기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40대에서는 이재명 37.7, 오세훈 18.5, 한동훈 16.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성에서는 오세훈 26.7, 이재명 25.8, 한동훈 14.2. 여성에서는 이재명 32.8, 오세훈 21, 한동훈 16.1. 여성의 이재명 지지가 높게 나오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별로는 서울에서는 이재명 28.9, 오세훈 27.4, 한동훈 12.3, 경기도에서는 이재명 32, 오세훈 23.2,
한동훈 14.4. TK 지역에서, 즉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한동훈 1등으로 나옵니다. 29.8, 오세훈 26.6, 이재명 19.9.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재명 61.6, 아주 압도적입니다. 다음에 이낙연 9.1, 김동연 7.7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지지율이 있으니까 이재명 전 후보가 이번에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걸 계기로 해가지고 민주당 대표에 도전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로 지지율이 강하면 민주당 지지자의 61.6%가 이재명을 지지하고 있다. 이 점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오세훈 40.8, 한동훈 23.3. 한동훈 장관은 지금 국민의힘 소속은 아닌데도 이렇게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조사가 있습니다. 자유응답,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지정해서 지지율을 구하는 게 아니고 생각나는 대로 말씀해 보세요. 이렇게 물었을 때의 선호도입니다. 이것은 한국갤럽이 지난 금요일에 한 조사입니다. 1000명 정도를 상대로 한 건데 역시 플러스 마이너스 3.1%의 오차 범위를 갖고 있습니다. 이재명 15%, 오세훈 10%, 안철수 6%, 홍준표 5%, 한동훈 4%, 김동연 4%, 이낙연 3%, 이준석 1%, 그 외 4%, 46%는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의힘 지지층 사이에서는 오세훈 20, 안철수, 홍준표, 한동훈 세 사람이 9%씩 이렇게 되어 있고요.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재명 41, 김동연 6%, 이낙연 5%입니다. 이 두 조사에서 전반적으로 개관을 하면은 이재명, 오세훈 두 사람이 아주 선두주자로 나섰습니다. 각 진영에서. 그 다음에 한동훈 장관의 지지율이 의외로 높다. 또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이준석 지지율이 아주 미미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양 진영으로 나눠 보면은 역시 지금은 여권, 범여권이라고 그래야 되겠군요. 범여권의 인물들이 많다. 야권, 민주당 쪽에서는 이재명으로 집중되어 있고 이낙연, 경쟁했던 이낙연 전 총리의 지지율이 좀 미미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하면은 이재명, 오세훈 구도로 가는데 한동훈이라는 새로운 얼굴이 등장했다. 빅3? 빅3 안에 벌써 한동훈이라는 이름이 올라 있다. 이제 남은 5년 동안 한동훈 법무장관의 역할, 오세훈 현 서울시장의 활동이 주목될 것이고 이재명 전 후보 또한 민주당이라는 이 간판을 얻고 활동을 할 것이다. 이 세 사람이 현직에 있으므로 그들이 어떤 업적을 남기느냐, 어떤 이미지를 만드느냐,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떤 행동을 하느냐, 이게 이제 5년 동안 경쟁적으로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로는 이재명, 오세훈 대결 구도가 가장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재명, 오세훈
두 사람을 붙여 놓았을 때 어떤 인상을 줄 것이냐, 어떤 이미지를 줄 것이냐.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금 4선째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씨는 경기도 지사를 지냈습니다. 경기지사 출신, 그리고 서울시장, 오세훈 씨는 선거 공보물에서 서울 전문가라고 했더라고요. 서울 전문가 오세훈. 행정에 경험이 많고 인품이 점잖게 보이고, 그리고 인물 또한 빠지지 않는 그런 이미지. 여기에 대칭되는 이재명의 이미지. 이재명 대 오세훈. 이재명 대 오세훈이 어떤 말로서 표현될지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건 있지만, 여기서는 일단 좀 그 표현은 삼가하겠습니다만은, 이재명, 오세훈, 이런 이름으로 앞으로 굴러갈 가능성이 많은데, 아까 처음 말씀드렸지만은 대장동 게이트라든지 이재명 씨와 이재명 전 후보와 관련되는 사건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는 점이 변수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